안녕하세요. 해성개미입니다. 10월 4일 금요일 해외 선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 1시간 반 뒤에 실업률 및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지표 발표를 기점으로 각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지 지금까지의 차트를 토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스닥은 장기 차트 흐름 봤을 때 대파동 5파동을 2022년 10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는 1, 2파동을 거쳐서 현재는 3회 2파동을 거쳐서 3회 3파동이 진행되는 것이거나 아니면 5파동이 이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바로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지만 한 차례 더 하락해준다면 이전 고점에 이은 저항선 테스트하고 올라갈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로 보시면 7월 11일부터 하락을 시작해서 WXY 파동으로 한 차례 하락 진행 후에 상승 하락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 차례 상승 파동이 나온 뒤에 지금 조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어제 경제지표 발표가 중요한 이유가 이 구간, 여러가지 지지선들이 걸쳐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깨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어제는 이 지지선들이 잘 지지되어주면서 종료가 되었고요. 오늘도 이 지지선들 다 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지표 발표 후에도 잠깐 하락하면서 이런 지지선들을 확인해 줄 수는 있으나 엄청 안 좋은 지표가 아닌 이상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흐름은 실업률이 만약에 굉장히 높게 나온다면 크게 하락이 할 수 있고 크게 하락하면서 19,600 또는 19,400선까지도 하락이 가능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아래 꼬리를 달더라도 결국 올라줄 것으로 보입니다. S&P 차트로 보시면 S&P 차트는 7월 17일부터 하락을 시작해서 WXY로 한 파동 종료된 후에 상승 조정 이후 다시 한번 상승을 거치고 있는데 S&P 차트도 전일 5,725선을 지속적으로 지켜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밑꼬리 달면서 5,725 터치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줄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고 만약에 지표가 충격적으로 나온다면 크게 하락하면서 5,680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20년물 채권금리 보시면 2023년 10월 말부터 하락을 시작해서 ABC 형태로 하락이 진행되고 있고 이 C파동은 이 하락 채널에 따라서 하락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중간선에 맞닿았다가 저항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뚫어주면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추세라면 사실 이 채널의 상단까지도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살짝 걸쳤다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볼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줬고 또 지금도 다시 한번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주려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30년물 선물 차트로 보시면 4월 말부터 지금 3파동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3회 1, 3회 2파동 거친 후에 3회 3파동이 1, 2, 3, 4, 5 형태로 살짝 절단이 나오고 이후 3회 4파동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전에 강력한 저항 및 지지 역할을 해줬던 추세선이 하방으로 뚫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고 더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도 일부 비중 조절을 했는데 일부 손절을 했지만 이 파동 흐름이 맞다면 3회 4파동은 곧 종료가 되고 다시 3회 5파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부만 종료하고 아직 포지션을 들고 있습니다. 남은 포지션은 이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분할 매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는 30년물 채권 선물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지표 발표를 기점으로 아래 꼬리를 달고서라도 올라주거나 바로 올라줄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러셀 차트 보겠습니다. 러셀은 2020년 3월부터 21년 11월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에 23년 10월 말까지 대파동 2파동을 거친 후에 현재는 대파동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1, 2파동을 거친 후에 현재는 3회 3파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락이 나온다면 이 채널의 하단선까지 맞고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하단선 맞고 지금 상승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시간봉으로 보시면 조정이 ABC 형태로 나오고 이제 다시 상승을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러셀 또한 지표 발표와 함께 하락하면서 이전 채널 하단선을 다시 테스트 해줄 수는 있지만
또 살짝 뚫릴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한 번 더 하락하더라도 저점을 갱신한 후에 바로 올라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셀 같은 경우도 저점을 갱신해준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로 차트 보겠습니다. 유로는 22년 10월부터 23년 7월까지 1파동, 이후 24년 4월 중순까지 2파동, 그 후에 3파동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유로도 고점 부분에서 크게 저항이 나오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죠. 그래서 파동 카운팅을 해보자면 1, 2, 3, 4파동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3의 4파동이 맞다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올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더라도 지그재그 형태로 하락이 나오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라도 반등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다른 파동 카운팅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1, 2, 여기가 3, 그리고 얘가 익스펜디드 플랫 조정으로 4파동, 그 후에 5파동으로 올라갈 가능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1, 2, 3, 4, 5가 되는 것이죠.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도 이번 지표 발표 전후로 한 차례 더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다음 주에는 반등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드 차트 보겠습니다. 골드는 3회 3회 3파동을 23년 10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9파동, 5파동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5파동은 다시 한번 1, 2, 3, 4, 5 형태로 5파동이 끝난 것이거나 또는 3파동이 연장되면서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두 가지 경우의 수 중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태여서 힌트를 얻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항생 차트 보겠습니다. 항생은 22년 10월부터 23년 1월까지 1파동 그리고 2파동이 24년 1월까지 나온 후에 현재는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 급상승이 나왔죠. 하지만 상승이 크게 있더라도 22,800선에서 23,000 사이에서는 저항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 크게 올라주면서 22,880까지 올랐거든요. 지금 애프터장에서는 살짝 조정을 받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23,000 초반대까지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조정이 진행될 것이고 조정이 진행되게 된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30%가 올랐기 때문에 10% 정도의 조정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잘 잡는다면 매도로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숏 타점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데 또 잘못 잡았다가는 몇백 호씩 물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숏 타점을 잡을 때는 조심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23,000 초반 정도에서 숏을 잡아보려고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N차트 보겠습니다. N은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우하향해 오다가 7월 중순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8월 초까지 한파동 상승 나왔고 이후에 지금 조정이 ABC 익스펜디드 플랫으로 지금 2파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아예 잠깐 반등을 주고 하락하는 것,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경우의 수라도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잠깐 반등이 나오고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반등의 끝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적어도 6,900 후반대까지는 다시 상승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에 물려 있어서 좀 걱정되시거나 이 구간에서 샀지만 다시 떨어질까봐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이런 6,900 후반대에서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고요. 또 길게 가져가실 분이라면 어디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이 나오는지 보고 나서 그 구간에서 파셔도 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전 저점을 깨면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좀 매도 우위로 변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2022년 3월부터 하락 파동을 시작해서 ABC 익스펜디드 플랫 형태로 A파동, 삼각수렴 B파동, 이후 하락 C파동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지금 구간은 반등이 꽤 크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를 파동으로 보자면은 A, 그리고 반등 B, 그리고 C파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은 이 구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삼각수렴의 상단 부분까지는 최대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뒤에는
하락을 해줘야만 제 카운팅이 맞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파동 카운팅의 수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때 이런 구간에서 숏을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저는 함부로 들어가는 건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왜냐면 지금 중동전쟁 리스크가 대두된 상태고 한번 그런 리스크가 대두되기 시작하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지속적으로 리스크 부각되면서 원유 가격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승 파동을 보면은 ABC 형태로 반등을 주는 것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파동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숏을 치기는 어렵고요. 저는 요 구간에서 숏을 들어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77불 근처까지 만약에 오게 된다면 숏을 들어갈 것이고 여기서 또 크게 상승했다가 조정받아도 여기서 지지되면서 올라주는 모습 보인다면 그때는 손절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77불을 넘어설 일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시 30분에 고용 지표들 발표에 따라서 오늘 장은 아마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혼조세가 꽤 크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후에 다음 주에는 방향을 찾아서 진행할 것으로 보이니 내일 영상 그리고 다음 주 영상에서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